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마음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쌀 에디터입니다. 네, 2부. 2부네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어른 책만 소개하다가 아이한테 읽어주는 숨은 보석 같은 책, 아이 책. 아이 책. 이거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뭔가요, 선생님? 이 책도 역시 지난번에 우리 봄살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준 책인데요. 네. 제가 그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본 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그렇게 많이 검색이 되는 책이 아니어서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뒤지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열어요 시리즈 보드북. 열어요 시리즈. 이게 뭐죠? 선생님, 제가 이 책에 얽힌 사연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출판사에서 도서전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도서전을 해요. 코엑스에서 이제 하는데 저희 부스가 이제 청림 부스가 있었어요. 네. 청년 출판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 맞은편에 한림 출판사라고 많이 부스가 들어봤는데, 네. 온 거예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참 이제 부스 지킴이를 하다 보면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앞에 부스 놀러도 가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가는데 어린이 책을 팔길래 한림 출판사께 해서 가서는 그쪽 에디터가 먼저 우리 책을 사갔나? 아무튼 그랬고 저도 이제 그럼 왠지 한 권 또 팔아줘야 될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가서 근데 제일 좋은 책을 좀 사고 싶어서 거기 계시는 분한테 에디터님 저희 아이가 몇 지금 개월이었죠 그때? 돌이 안 됐었어요. 근데 맞아요. 6개월 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6개월 좀 지났다. 근데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했는데 이걸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책 정말 좋아요. 꼭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게 엄청 비쌌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저는 그분은 그렇게 비싼 책 안 사갔어요. 근데 네. 저한테 이거 37,500원짜리 보드북 시리즈를 사가라고. 아니 그래도 어쨌든 5권짜리 시리즈가 맞아요. 37,500원. 이게 왜 비싸냐면 외국 책이더라고요. 그렇지 네네.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또 그 순간 좀 싼 책 없을까요는 못하고 샀죠. 사고 온 거예요. 사고 와서 아이한테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좋아해요. 이 책을 지금까지도. 저도 추천받은 게 에디터님한테 우리 애기가 한 8, 9개월이었을 거예요. 제가 맞아요. 8, 9개월쯤 됐을 때 우리 애기 뭐 보여주면 돼요 하면서 이 책을 보여줬는데 저희 애기도 그때도 이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이 책을 찾아요. 24개월. 네, 24개월인데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들도 지금 40개월이 넘었는데도 이 책은 이제 재미삼아 보는 거야. 막 넘기고 이제 자기가 소리 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읽지는 못해도 맞아요. 그 책을 펼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게 열어요 시리즈가 조그만 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수학 정석만한 사이즈고, 그죠? 표현을 해도 하필 왜 정석이었어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어린이 책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책이 되게 조그맣고 보드북이라 되게 얇은데 주제가 5개예요. 뭐가 있죠? 벽장, 냉장고, 목욕탕, 화장실, 서랍. 예를 들면 서랍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책장을 열면 서랍 안에 바지가 나오고요. 바지를 애기가 입고요. 윗돌이야 이러면 윗돌이가 나와요. 윗돌이가 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윗돌이도 입는 거고 양말아 하면 양말 나오고 저희 애기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냉장고랑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위로 이게 열리죠. 변기 뚜껑이에요. 그래서 변기 뚜껑을 열고 결국에 아기 변기를 해서 변기야 응가해가지고 아기 변기야 결국에는 똥아 안녕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이거를 저희 애기는 아직도 똥아 안녕 하면 안녕 인사하면서 응가를 보내주는데 좋아요. 냉장고도 있고요.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책 느낌이 아니 그림이 너무 옛날 70년대 제가 왜 정석 얘기했냐면 아마 이 책 받아보시면 요새 그런 세련된 아주 화려하고 왜 요새 유행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디자인적인 그런 책이랑은 너무 단조롭게 70년대 검정 고무신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에디터님이 추천해줘서 샀는데 첫 받아보고 뭐지? 이랬거든요. 뭐지?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애들이 좋아하는 책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림도 너무 단조롭고 약간 촌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옛날 책 느낌이고 근데 딱 볼 때 좋아요. 냉장고 열면은 꼴꼴꼴꼴꼴 이게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읽어줄 때 아주 아기 때부터 꼴꼴꼴꼴꼴
진짜 사과잼아. 네 이러면 사과잼 어디 있지? 여기 이렇게 찝으면서 읽어줄 나름 엄마가 옆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딸각 슥슥슥슥 빵빵아 냠냠냠 냠냠냠냠. 이렇게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을 왜 좋아하나 봤더니 다른 책에 비해서 나와 있는 색채가 되게 단조롭거든요. 네. 그래서 애기 눈에 굉장히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명쾌하고 사이즈도 일반 다른 책에 비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으니까 자기 손에도 잘 들어오고 그림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현란하고 색채감이 있는 그림보다는 이 책이 아직 돌 전이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면 열수록 뭐가 나오고 또 저희 얘기는 처음에 이게 이 케이스에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성취감을 느끼고. 저희 아들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 있는 책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계속 갖고 놀고. 케이스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안을 열면 되게 단조로운 그림이 반복되는데 성취감을 주나 봐요, 이게 애들한테. 그리고 어린이 책이다 보니 여기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라운딩 돼 있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책을 과연 우리 아기가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놓고 보면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죠? 한림출판사 건데 네. 작가가 아라이 히로유키? 네, 일본인인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웃겼던 거는 벽장이 나와요, 벽장.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은 좀 다른 건데 벽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일본 벽장이 나오고 서랍이 나오는데 그림이 이걸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놓겠지만 블로그에 그림책에도 이렇게 제목에 그 겉표지가 사람처럼 눈, 코, 입이 있어요. 화장실 눈, 코, 입 있고 서랍도 눈, 코, 입 있고 냉장고도 눈, 코, 입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열어보는 책이라 사락사락 베개야. 네. 정말 단순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데 재밌게 아이들은 진짜 좀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데 이거 읽어주면 되게 저희에게도 막 집중하고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그다음에 서랍 안에 누가 있나, 벽장 안에 누가 있나 반복되는 건데 좋아했던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일반적인 전집보다는 이거 하나 가지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섯 그분이 권에 너무 싼 책 사와서 제가 저도 좀 비슷한 금액으로 쓰려고 그랬거든요. 뭔가 의리 구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쵸. 아무튼 지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게 아주 예전 일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그냥 협찬받은 게 아니라 써보고 재밌어요. 이건 유재현 선생님 책입니다.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안 갖고 와서 유재현 선생님 저희 책 집에서 갖고 오라고. 왔는데 네. 저희 애기는 24개월인데 아직도 봐요, 이 책을. 좋아해서 화장실 같은 거 교육할 때 좋아서 네. 애기가 좋아하는 책인데 조그매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림출판사의 열어요 시리즈 보도부 이걸로 오늘은 아이 책책책 소개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 다음 코너로 가시죠. 그럴까요? 네. 맘맘맘 초대석. 와. 와. 선생님 네?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가 미술인 거죠? 네, 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많죠, 요즘에. 그럼요. 미래 산업의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과학 기술은 너무 많이 발달했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이제 컴퓨터라든지 기계가 다 대체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래 산업의 화두는 감성이거든요, 감성. 그래서 요새 엄마들 사이에서는 수학 공부, 영어 공부보다는 아이한테 감성을 키워주고 어떤 예술적인 감각을 띄워주는 아트. 발음이 아트 교육이 초대 손님 그냥 소개 빨리 하시죠. 그럴까요? 네. 아트 교육이 대세여서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아트적으로 미술과 가깝게 또는 아름다움과 가깝게 키울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초대 손님이 네, 미술 선생님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인천 송도에서 루키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송도면 꽤 먼데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예, 우리 봄살 에디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봄살 에디터님과 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오게 됐습니다. 저랑 저희 저자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책이 그림으로 알아보는 내 아이의 성향이라는 책을
네. 올해 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책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접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흥미로웠고 실제로 책으로 나오게 되었죠. 와, 그림으로 접하는 아이 성향이요? 네네. 그게 성향 미술이라는 이론인데요. 네. 그 성향 미술이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생소한데 선생님 오늘 처음 들으셨죠? 네. 저는 뭐 미술로 심리 치료한다, 뭐. 네. 아, 그리고 오늘 기사에 뜨긴 했어요. 뭐야? 뭐 이제 미술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아이의 어떤 기질적인 성향이나 맞아요. 기질을 좀 알아볼 수 알아본다. 있는. 근데 되게 혹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엄마 입장으로서. 네. 그래서 성향 미술에 대한 좀 개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이제 미술이 표현을 중심으로 했다가 네. 그러다가 최근에 심리 미술이 좀 발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복합 다양하니까 아이의 개성이라든지 그 아래 미래를 좀 점쳐보는 그런 미술들이 많이 유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초점을 성향으로 좀 봤습니다. 성향. 예, 성향만이 개성이 있고 또 아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자기주도 형식으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향 미술이라는 타이틀로 좀 이론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 좀 어렵죠. 네. 그러면 그 성향이라는 게 뭐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나요? 네 가지 뭐 왜 우리가 뭐 소양인, 네. 소음인 예. 그런 그런 식인가요? 거랑 비슷해요. 아.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네. 그거를 나누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이들의 그 결과물을 잘 분석해 보면은 네. 꼼꼼한 친구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채색을 좋아하는 친구 있고요. 네.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거를 풀어 헤쳐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좀 더 쉽게 그림을 풀어갈 수 있다. 그리고 발전도 더 빠를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럼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저희 얘기가 이제 아직은 만 24개월이지만 3세거든요. 뭐 네. 이제 곧 4세가 되기 때문에 아이 어떻게 육아나 육아서를 많이 보는데 육아서도 꼭 아이 타입별로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는 이런 걸 키워주세요. 저런 아이는 저런 걸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이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뭐 지금까지는 뭐 4세는 이런 미술을 해야 된다. 7세는 이런 미술을 해야 된다. 그쵸.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이 오류가 좀 생긴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형 미술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머니들이 그럼 남자 여자 다르게 가리키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은 여자인데 남성보다 더 활발한 친구도 있고 남성아이인데 여성보다 더 섬세한 친구도 있거든요. 그렇게 남녀를 구분할 게 아니라 아이의 그 성향을 잘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가리키면 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세 가지 나눈다는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예, 우선은 이제 그 꼼꼼한 친구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이 바로 섬세한 친구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걸 형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술하면 이제 칠하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런 친구들이 그 비례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습니다. 네. 그걸 저는 이제 채색력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아, 네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이제 풀어보는 약간 좀 동화책 쓰듯이 자기 생각 이렇게 풀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연출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어머, 되게 많이 와닿네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형태력, 채색력, 연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네. 객관적 성향과 네. 주관적인 성향을 또 구분을 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총 6가지 성향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형태력은 뭐 객관적인 형태력, 주관적인 형태력, 채색력은 주관적인 형태력, 객관적인 형태력 이렇게 보다 보면 6개가 되죠. 그죠. 네, 6개. 그 6개의 성향마다 특징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명히 이름이 이제 형태력, 채색력, 연출력으로 되어 네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을 뭐 그림으로 좀 보고 네, 이렇게 네.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와, 이게 아이들 그림이에요? 네, 이게 아이들 그림인데 좀 이거를 제가 일단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같은 사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려보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이렇게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로만 이렇게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색연필로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저 물감으로 이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고 뭐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성향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네.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이 보면은 이제 연필로 한 거, 뭐 크레파스로 한 거 이렇게 재료는 틀리지만 이게 다른 재료로 한 이유는 재료에 따라서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표현법 자체가 여기 그 사과의 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색깔이 세 가지인데 그거를 특징 있게 표현했다든지 아. 이렇게 섬세하면 저희는 형태력? 그, 예, 형태력이 좋다 이렇게 근데 그 그렇죠. 형태력 중에서도 객관적 형태력이 있고 있다는 아이들. 형태력은 주관적 형태력은 보다 더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실제 입체물인데 네. 네. 나는 그거를 만화 형식으로 바꿔버린다든지 단순화시켜버린다든지 색깔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주황색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은 주관적인 형태력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면 채색력은 어떤 식으로 다른? 예, 우선 이제 빨가면 사과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형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네한테는 형태는 중요하지 네, 않군요. 예, 우선 색깔이 예쁘게 내가 원하는 빨간색이 나오면 된다. 아. 예, 그게 토마토처럼 보이던 앵두처럼 보이던 그건 상관이 없다. 그쵸. 그냥 이런 내가 말입니다. 원하는 색으로 칠하고 싶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채색력이란 거는 객관적, 주관적이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나요? 채색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과는 빨갛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빨갛게만 보지 않는 거예요. 오, 사과를 파랗게 칠한 아이도 있네요. 예.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파랗게 칠했니 물어보면 저는 원래 파란색을 좋아해요. 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색깔을 겁니다. 예쁘게 칠하는 거에 집중하는 아이. 그렇죠. 아, 그래서 노란 사과도 있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했을 때 그 사과가 자기에는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 이 사과는 뭐죠? 연출력인 아이들의 특징이 정말 재밌어요. 네. 어머. 우선 사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과를 바라봤을 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걸려 있는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다 먹은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마크로 만든다든지 이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서 우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런 아이들을 객관적 연출력. 예,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연출력을 알아봐도. 어떻게 예.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과라는 알아볼 걸 수 알 수 있죠. 근데 아. 요것은 이제 사과 속안이 무지개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건 진짜 사과 같지가 않고 무슨 예. 미러볼 같네요. 네, 그래서 너무 객관적이지 않고 아. 자기 생각이 너무 주관적으로 빠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전 주관적인 그 연출력이다 이렇게 어머, 봐집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네. 어떤 말씀이신지 재밌죠. 쏙쏙쏙 들어오는데 네. 네. 근데 보통 미술 학원에 가면은 네. 일반적인 미술 학원에서는 사과를 이렇게 그리면 혼나지 않습니까? 네, 무지개로 맞습니다. 칠하면 네. 너 사과를 왜 이렇게 왜 그려? 사과에 줄무늬가 있니? 막 이러면서. 보이는 대로 그려야지. 혹은 오. 사과 그 색깔 아니야 라던가 아니면 엄마도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과를 새까맣게 엄마 나 사과 그릴 거예요 하고 검은 색연필로 찍찍찍찍찍 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니 파란색 파란색 하면 아니 우리 아이가 마음이 우울이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왜 않아요? 어두운 걸 좋아하는 네. 이런데 네. 아니, 그러면 이게 아이 성향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우선은 형태가 네. 작냐 크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게 그리면요 목소리도 작아요. 글씨를 우리 작게 쓰는 것처럼. 네. 그래서 형태가 작냐 크냐 그 다음에 색깔이 좀 흐리냐 진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 아이는 형태력이 뛰어납니다. 이 아이는 연출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어떤 스토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 학생한테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향미술 교육의 기본 모토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성향을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살려주는 네. 살릴 건 살리고 만약에 너무 부족한 부족한 건?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놀이를 시켜주는 식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 진짜 잠깐만요. 제가 되게 구시대 사람인데 이걸 놓고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각자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저는 또 순간적으로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우리 애기가 뭐였으면 좋을까?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게 어딨어요. 그럼요. 그냥 아이는 이런 성향이면 그 성향을 존중해주고 그거에 맞아요. 맞춰서 키워주는 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림은 네.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시각이 잘못됐을 뿐이지. 아. 그래서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털어놓을 것 같아요, 선생님. 처음에 네. 딱 와서 상담을 받으려고. 우리 아이 미술학원 좀 보내려는데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저만 해도 여쭤볼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기차만 그리거든요. 아무도 기차인지 못 알아보는데 엄마 기차에 하고 줄을 쫙쫙쫙쫙 끊는데 선생님 우리 아들이 왜 기차만 그릴까요? 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하나씩 그 고민들이 있으세요. 네. 그 고민들이 와서 이거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병원에서 와서 상담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그림에 하시죠. 엄마가 없으면 네. 엄마의 존재가 잘못된 것처럼 그림 애착이 치료하는 없나? 맞아요. 그림 치료할 때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치료 목적으로 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그렇죠. 아이가 그 기차를 계속 그렸을 때는 기차에 무슨 영감을 받았을 것이고 네. 그 영감으로 자기가 어린 나이에 그렸을 때 칭찬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기차를 그리면 칭찬을 받는다 이런 것이 좀 인지돼 있고 그 다음에 기차를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기차의 바퀴가 몇 개인지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기차의 진짜. 형태가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솔직히 좀 반성을 했던 게 우리 자꾸 정답과 오답 뭔가 되게 옳고 그르지 않고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 애기 그림을 갖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우리 아이 성향을 인정을 해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니 그리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졸라맨처럼 그린 애들 있잖아요. 그럼 많죠. 그런 애들 많죠. 네. 그런 애들은 어머니들이 그 가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 하나가 사람을 못 그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못 그려요. 네네. 그거는 형태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기보다는 뭐가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다는 선생님. 예.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졸라맨으로 그래도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연출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뛰어난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어머, 그려도 어머. 내가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는 거야. 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이런 걸 밟지 말고 더 키워줘야겠네요, 본인의 예. 성향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접근하면은 너무 재밌죠. 네. 예, 그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스토리는 참 좋은데 이게 손가락을 좀 졸라맨처럼 그리지 않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손가락을 확대해서 돋보기를 갖고 그린다든지 그렇게 재미를 주면은 그 학생은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뚜렷하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아이들은 스케치만 하고 채색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애들이 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꼼꼼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가 꼼꼼하게 어떤 걸 스케치를 했는데 채색을 하면 그게 다 덮어버리니까 속상해서 채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채색 방법을 다르게 해주면 채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쉽게 색연필로 네. 채색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감을 채색을 해도 담채화로 여리게 채색을 하면은 스케치가 망가지지 그렇죠. 않게. 그래서 담채화로 여러 번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케치를 살리면서 채색이 되니까 채색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막연하게 아이한테 우리 아기를 정말 조금 아트적으로 미술을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 저는 이거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술 교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저희 미술학원은 가면 조각상. 사과 놓고 이제 그리는 거랑 이제 처음에 이제 대상이라는 그거부터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의 미술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자체가 어떤 표현의 수단이에요. 그쵸. 이제 글쓰기나 음악 듣기, 그 다음에 무용 이런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접할 때 나는 이제 미술 전공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데 미술이 필요한 부분은 그 스텝과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한 스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그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그림. 임신, 출산, 육아, 대백 갔을 때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림으로 표현을 못하겠다. 근데 사실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의사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대박 아닙니까? 아쉽네요. 미술교육을. 제가 표현력이 조금 서툰데, 그러니까 아이한테 뭔가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성향을 엄마가 캐치해서 네. 더 이렇게 그쪽으로 발전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네요. 네. 근데 엄마들이 그런 걸 또 고민할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미술을 가르쳐서 창의력이 창의력.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든지 창의력이라는 것이 개개인마다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린데 한쪽으로 유도를 하면은 창의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이걸로 따라와라. 그러면은 자기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학생이 무엇이 뛰어난지를 좀 같이 연구해주면은 그건 오히려 창의력이 좀 상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뛰어나고 뭐가 부족한지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에 가지고 있는지 엄마가 좀 알고 있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에디터님은 여기서 어떤 성향인 것 같으세요? 본인은? 저요. 네. 저는 형태력? 객관적 형태력? 객관적 형태력, 저는 약간 연출력 쪽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형태력이나 약간 이렇게 양쪽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보니까 채색력이랑 선생님이요? 연출력. 네. 근데 형태에 부족해요. 그쪽 궁금한 게 네. 저는 제가 미술 교육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왜 제 감각 있다. 그러니까 왜 색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옷 하나를 입더라든지 뭐 그냥 그림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뭐 집안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색감이 좋은 사람, 감각이 좋은 사람. 근데 그 감각이라는 게 예술적인 그런 소질이 자꾸 미래 산업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애기가 갖추고 있으면 되게 중요한 큰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색감과 그런 감각을 키워줄 수가 있는 건가요? 누구나 그런 것들은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체계화되느냐, 논리화되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누구한테 설득할 때 그 논리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감각이 있더라도 그걸 잘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그래요? 것 그러면 같아요. 막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되게 특이하게 어릴 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로서 그거 그러는 거 아니지 라던가 뭐 그거는 색을 이 색 칠해야지 하늘색으로 칠하라고 살색으로 칠하라고 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더 뭔가 창의적인 부분들이 제가 말살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특이하게 그리든 어쨌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요런 성향이고 요런 느낌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구나. 그러면 더 하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갖고 있는 그런 뭐 감성이랄지 그런 센스랄지 감각이 더 키워진다? 시너지가 이렇게 폭발?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런 감각은 연습에 의해서 계속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리를 잘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것이 좀 뛰어난 상태고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정리해놔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치우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잘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봄살님이 되게 감각이 좋아요. 저는 제가 늘 되게 못하는 게 부러워서 없습니다. 감각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것 정말 저 그래서 그림을 좀 새로운 주제의 그림을 네. 좀 보여줄까 해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을 주제가 휴대폰이었어요. 네. 그죠? 휴대폰으로 마음껏 그려봐라. 휴대폰을 놓고 그려라가 아니라 예. 휴대폰을 휴대폰이란 생각해서 예, 휴대폰은 주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려봐라. 예, 이거는 선생님 지금 배경이 무지개로 되어 있고 휴대폰을 쥐고 있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네요. 거기 네. 안에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서 V 하고 있는 네. 그림이네요. 여기 보면은 그 철길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여기 예, 밑에 핸드폰 디테일이 핸드폰의 엄청 디테일이라든지 섬세하네요. 이빨이 이제
크고 작고 이빨까지. 그런 네. 것까지 한 거 보니까 손 주름도 그렸어요. 어머, 분명히 그러네요. 이것은 형태력이 형태력이 뛰어난 아이. 아이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형태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인 형태력. 예. 그리고 이것도 형태력 아닌가요? 예, 형태력이죠. 근데 이제 물건을 표현할 때 디테일한 것보다 이쁘게 만화처럼 깔끔하게 꾸몄어요. 이모티콘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한 번 더 디자인한 각색한 그림이라고 해서 주관적인 형태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되게 잘 그렸네요. 예. 이거는.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휴대폰 아이폰이네요. 네. 휴대폰이 눕혀져 있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놀고 있고 그 위로 이거 앱일까요? 네. 앱이 하늘로 날아가네요. 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약간 상상력이 가미된 약간 실질적인 모습이 좀 담긴 것 같은. 그 배경은 바다네요. 예, 너무 바다네요. 신기하네요. 몇 학년 정도가 이 그림을 그린 건가요? 여기는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고등학교 2학년 아니에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어머. 2학년 정도면은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린다네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저는 이 그림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휴대폰인지 알아보지를 못하겠어요. 네. 뭐죠?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한 그 8살 정도 초등학교 1학년 그림인데 우선은 형태보다는 예쁘게 색칠하려는 것들이 좀 그렇네요. 있었어요. 예. 색깔을 칠하고 싶은 다만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으니까 네. 크리스마스 트리도 알 것 같으니까 이거는 네. 객관적 채색력을 가진 아이.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도사 됐네요. 선양미술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그림은 액자 같아요. 액자 같은 느낌의 휴대폰을 주제라니까 휴대폰인데 액자 같은 거에 안에 에펠탑. 이거 에펠탑인데 색깔이 예. 형형색색이네요. 네. 무슨 보라색, 녹색, 분홍색으로 잔뜩 그 속을 메웠네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채웠기 때문에 주관적인 채색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형태만 봐서는 에펠탑인지 잘 모르죠. 네. 하지만 자기가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딱 찍었다. 파리에 가서 딱 찍었다라는 설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산성 같은 이거는 몇 학년? 이 정도면 이제 7살. 네, 이렇게 잘 그려요. 7살짜리가. 그 다음은 작은 휴대폰에서 선들이 막 나와서 옷도 나오고 하트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반지 트리도 나오고, 나오고 케이크 케이크도 나오고. 이거는 딱 알겠네요. 연출력. 네. 너무 아이디어가 좋네요. 뭐 언니나 부모님이 핸드폰으로 그 물건을 사는 걸 본 거겠죠. 어머. 네. 그래서 즐기는 타임이라는 글자까지 휴대폰에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물건들을 사는 거 보고 차 핸드폰이 신기한 기계다. 버튼 하나로 옷이 나오고 막 뭘 끌어들이네요. 그렇죠. 반지도 나오고. 이런 어떤 선물들을 살 수 있는 와. 어떤 그 도깨비멍멍이 같은 존재다. 이런 걸 표현한 것이죠. 이거는 객관적 객관적인 연출력이군요. 예.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은 뭐죠? 이건? 이것도 액자 같네요. 액자 같고 안에 동물들을 표현을 해서 사실상 이거는 휴대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죠? 동물을 그린 것 같긴 한데. 네. 엄마 아빠가 휴대폰으로 동물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아닐까요? 가지로 이제 사진들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나오는 어떤 한 공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좋아하나 봐요. 하트가 네. 양 사방이 하트네요. 예, 와,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는 몇 학년 정도인가요? 이것도 이제 7살 정도. 7살. 너무 귀엽네요. 아이들의 그림이 정말 너무 예뻐요. 네, 그쵸? 그냥 어떤 아이가 그렸을까 막 상상이 되면서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때 엄마가 혹은 선생님이 너 왜 이런 식으로 그렸어? 라고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너무 재밌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창의력이 말살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서도 아이들마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성향마다 좀 그러니까 결국 다 미술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쵸? 이런 네. 성향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술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뭐 자기가 몸담을 직업군에서 미술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직업군은 사실상 없으니까. 없고 있으면 좋은 재능 같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직업 쪽으로 좀
가면 더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성향별로 네. 그 직업 같은 네, 좀 추천하는 약간 그런 분야가 있는지 어느 쪽으로 키워야 되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형태력 부분에는 좀 꼼꼼한 친구들이 많아요. 섬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교사라든지 이렇게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색력이랑 같은 경우에는 좀 센스 있고, 그 다음에 색깔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패션 쪽에 그런 쪽으로 좀 아니면 하면 좋을 것 인테리어 같아요. 분야나. 인테리어 분야나 그런 쪽 하면 되겠죠. 그쪽으로. 예, 그리고 연출력 쪽은 아무래도 이제 상상의 나래가 있으니까 동화책이라든지 뭐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방송 쪽이나. 쪽에 이런 쪽에 그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어머. 좀 재밌죠? 네,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사실 엄마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약간 채색력이 약해? 성향인 거예요. 네네. 근데 연출력이나 상상력이 너무 없어.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좋게 해주고 옆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좀 취하면 좋을지 각 성향별로 네. 뭔가 좀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애들의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높여주면 좋을지.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좀 수업을 할 때, 네. 좀 그 학생 성향에 맞춰서 네. 그렇게 좀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캔을 그린 건데요. 네. 네. 형태력이 좋은 아이들이 이제 캔을 잘 그려요. 네네. 하지만 그 색칠하다가 형태력이 좀 없어지는 네. 그런 걸 좀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틱 재료, 연필 같은 걸로 좀 소묘 형식으로 수업을 하면 형태력이 좋은 아이들은 금방금방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발전시켜 주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산타가 누돌프가 없을 때 어떻게 선물을 줄 것이냐 이런 주제로 멋진 스포츠카를 타가지고 네. 선물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형태력이 그 아주 디자인적이고 깔끔한 친구예요. 네. 이런 친구들에게는 색칠을 할 때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 뭐 마카라든지 사인펜 이런 거를 좀 주어지면은 아무래도 채색할 때 좀 편하게 칠할 수 있는. 생기겠네요. 재미가 예. 생기네요. 그쪽 분야에 그리고 그렇죠. 진짜 깔끔하게 채색이 됐네요. 네네. 이거 밤에 예. 집들이 깜깜하고 창문이 노래요. 네. 창문만 노란. 네. 너무 색감이 예쁘네요. 예쁜데요? 네. 아 그러네요. 못하는 부분은 조금 쉬운 소재로 마카 같은 걸 주면 맞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가장 쉬운 것이 재료의 선택이에요. 아, 우리 아이의 성향을 보고 재료를 부분은? 좀 이렇게 권해주는 그렇죠. 식으로 해주면 네, 좋겠네요. 선생님이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이 학생은 어떤 재료가 더 어울린다, 부족한 그렇죠. 부분을 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 그림 진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 뭘까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형태에 자신이 없고 칠하기만 좋아했을 때 그러네요. 색감. 네. 칠하기만 좋아하는 네, 아이들, 네. 그래서- 채색력 네,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쁜 색을 손도장을 찍고 거기다 선을 연결해 주면은 풍선이 돼 버리는 것이죠. 네. 채색을 먼저 흥미를 돋군 그렇죠. 다음에 뭔가 형태를 좀 만들어보는 네. 식으로. 뭔가 반짝이를 칠해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그 색감이 있을 때 아이들은 즐거워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외곽 라인을 통해서 칠하면은 형태력도 늘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채색력도 발전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네. 네. 반짝반짝 여기 사람 라인 안에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은 반짝이. 거네요. 네, 네. 반짝이로. 이것은 이제 공룡을 좋아하는 남학생인데 네네. 자기 멋대로 칠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네. 그랬을 주관적 채색력이 네, 강한 아이.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를 스케치를 해주고 거기에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색칠해봐라 하면은 그렇게 신나게 칠할 수가 없어요. 먼저 형태를 좀 잡아주면서 잡아주고요. 색칠을 네. 좀 자유롭게. 네네. 재밌네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폭풍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이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인데요.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들한테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동물들이 날아가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들이 하면은 재밌어합니다. 주제를 조금 명확하게 잡아주면 네네. 좀 더 주제감이 있는 상상력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뒤집어졌네. 요것은 이제 뭐죠? 그 주관적인 연출력이 있는 친구들한테 쓰는 방법인데요. 네. 물감을 하얀 도화지 위에 다 이렇게 뿌립니다. 네. 네. 그러고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제목을 쓰는 어머. 수업이에요. 재밌네요. 네. 물감을 뿌린 다음에 네, 물감 제목을 뿌린 다음에. 쓰는데 그렇죠. 이 먹먹함 예. 몇 학년이 먹먹함을 압니까 이거? 요거는 이제 중학생이 한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옆에는 비 올 듯한 먹구름, 네. 얘는 먹먹함. 이거 너무 멋있네요. 노란색에 얼룩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바나나 껍질. 이거 뭡니까? 이거 벚꽃 엔딩. 벚꽃 엔딩 벚꽃이 아니라 어머 이건 또 뭐죠? 약간 그 선홍색, 뭐죠? 핑크시한 이런 연분홍색에 녹색과 파란색이 떨어져 있는데 북극곰의 발자취. 어머. 중학생들이 이 정도 감성이 있냐? 쌤, 뭐 감성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중학생만 돼도 이 정도는 하네요. 요새 중학생들 왜 이렇게 빠르죠? 근데 이런 거를 아이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 우리 아이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 너무 신기할 것 재밌네요. 같아요. 와, 그쵸? 애벌레의 최후라는 그림 보이세요? 네. 그냥 물감이 번져 있고 검은 물감이랑 녹색 물감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걸 보고 애벌레의 최후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이야. 같은 그림을 보고 다 다른 제목을 붙일 수 있거든요. 어. 그랬을 때 이렇게 주관적인 그 연출력을 가진 아이들은 아주 즐겁게 너무 제목을 붙일 수 재밌겠네요.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제목을 쓰면서도 네. 상상을 해가면서 네. 쓸 수 있는 이런 수업도 있군요. 예. 미술이 꼭 그리는 것만 아니고 그렇네요. 이렇게 글쓰기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딱 오면은 먼저 이 아이의 성향을 먼저 좀 파악해보고 네. 이제 수업을 또 구상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오면은 저희 학원은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을 하고 그 학생에 맞춘 교과서를 좀 제가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 교과서로 처음에 흥미를 이끌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하죠. 그러면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좀 하는 뭐 형태가 테스트는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사과 테스트. 제일 단순하면서도 네, 네. 저도 민결이는 이제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해봐도 돼요. 걔는 기차만 그려요. 네. 근데 예전보다는 좀 이게 디테일이 늘어나긴 했는데 예전에는 줄만 그어도 기차라 그러고 아무튼 기차만 주구장창 그리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성향미술 알고 난 이후에 민결이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얘가 해볼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재밌네요. 그림만 보고 또 그냥 그 그림을 갖고 이런 해석을 하니까 더 재밌네요. 네. 근데 엄마들이 우리는 지금 거의 긴 시간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림이랑 보면서 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생소한 반응들,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니는 막 박수 치시면서 맞다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야, 그래서 나온 책이 그림으로 알아보는 알고는 우리 아이의 성향. 내 이야. 아이의 성향입니다. 네, 내 아이의 성향. 제목. 네. 그렇구나. 아무튼.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좀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기에 아직은 조금 어린 나이 혹은 뭐 학원을 보내기 형편이 안 되는 집도 있고 네. 약간 그런 집에서는 아이의 성향을 좀 어떤 식으로 보면 좋고 집에서는 또 어떤 식의 놀이를 좀 해보면 좋은지. 예, 우선은 집에서 그 여러 가지 재료를 구비해 놓기는 그렇게 마땅치 않을 맞아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데 보통 어머니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는 좀 이상해.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것을 더 표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를 조금 더 다른 걸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어울리는 자료를 보여주신다든지 해서 아이가 거기에 좀 깊이 빠져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약간 걱정스러운 엄마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림을 굉장히 아이가 재능이 보여요. 커갈수록. 네. 이 아이를 미술을 전공을 시킬 것인가
맞아요. 아니면 그냥 얘의 취미로만? 취미로만 냅둘 것인가? 약간 그런 거. 우선은 이 아이가 끝까지 자기 직업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계속 밀어주시겠지만 이 아이가 중간에 혹시 다른 걸로 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해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미술이라는 게 했을 때 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니까 우선은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시작해보고 자기 꿈을 좀 설계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만약에 입시 미술로 가겠다, 나는 네. 이걸 전공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성냥 미술로만 네. 큰 아이들, 그러니까 뭔가 규격화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는 미술 공부만 계속 해왔던 아이들은 그 입시 그 라인을 따라 잘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입시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완성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라는 것이 입시 미술입니다. 예, 오히려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간 안에 자기 스타일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아주 쉽게 행복한 입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왜 그러니까 잘못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미술학원 중에서도 너무 정형화시키는 맞아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이거 이렇게 그려야지, 포스터 하나 그려도 이거 이렇게고 저게 저렇게지 하고 나면 그 한 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작년에 내가 나무를 이렇게 그리랬는데 기억이 막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게 재미없어지면서 재미가 안 없어지죠. 그리게 돼요. 네. 자꾸 표현에 제약을 받고 나는 잘 못 그리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기 싫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7살 때 배웠던 꽃을 초등학교 2학년 돼서도 내가 7살 때 꽃 배웠는데 어떻게 그렸지? 그러니까 7살짜리 꽃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애려면은 아이에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걸 그릴 수 있는 어떤 관찰력이라든지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인지 상태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림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죠. 네. 갈수록 관찰하는 능력이나 생각하는 사고나 이건 더 깊이가 있어질 거니까 네. 네.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와. 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술학원은 몇 살 때부터 갈 수 있나요? 또 쌤 너무 보통 미술학원마다 특징이 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미술학원은 4, 5세 때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다 앉아서 하는 그림 보통 아동 미술학원은 뭐 보통 6살부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배우죠. 예. 아니 미술을 꼭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제 꼭 책을 읽어야 됩니까? 라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책을 읽게 되듯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스케치를 하고 거기 영감을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또 그림을 좀 그리고 이런 거랑 같이 자기가 하나를 어떤 배운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미술이라는 그 전공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미술을 배워보면서 표현력을 하나 배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그냥 이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싶거든요. 네. 굉장히 오늘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아이들 그림 더 보고 싶죠? 네, 너무 이쁘네요, 그림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애기 그림이네 이러는데 의미를 두고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네요. 얘가 어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아이의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 아이의 성격이나 성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아이의 그림이 정말 신비로워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 그림 막 끄적끄적 해놓은 거, 뭐 낙서인가 보다, 혹은 아유 그림이 뭐 미완성 상태다, 뭐 이러고 말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눈여겨보고 의미를 좀 담아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쌤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뭔가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좀 뭐 성냥미술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하셔도 좋고. 네. 제가 이제 성형미술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나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것은 뭐 기초 단계, 중급, 고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표현을 연구해서 더 그 고급지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그런 걸 좀 이렇게 꿈꿀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조력자가 돼야 된다. 자기가 배운 대로 학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학생 위주의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와, 박수. 너무 멋지죠. 재밌네. 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맘맘맘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해볼 수 시간이었을 것 있는 계기일 같아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맘맘맘 블로그에 오늘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림을 제대로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다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재밌어요. 꼭 보세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화면으로도 같이 나가니까 더 좀 쏙쏙쏙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으실 수도 있고. 자, 저희가 이제 이번 2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까 1부 때 설명해 드렸듯이 지난번 1부 때 네. 마이휴 엄마 턱바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총 3분께 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 저희 청취 소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 보고 사연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인사 하죠. 네. 네. 마무리 인사를 저희가 요즘에 바뀌어가지고 게스트랑 같이 합니다. 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워킹맘, 예비맘, 전엄마, 인삼부, 이 세상 모든 맘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이 쏙 드는, 맘에 쏙 드는 맘에 쏙 드는. 좋습니다.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마 안녕.